여기선 뭐 식이 요렇게 되겠고, 자, ATP 조금 더 봅시다. 이거 다 적었어요? 괜찮아요? 자, 요렇게 되는 애, 얘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고요. 여기에 6개 O2 이렇게 해서 CO2 더하기 H2O 이렇게 가지겠죠. 자, 실제로는 원래 이제 물이 이렇게 12개, 뭐, 이렇게 12개 나오고 6개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나, 거기까지 우선 생략을 하고, 요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형태로 내보냅니다. 오케이? 자, 이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야. 자, 트리라고 하는 게 붙으면, 우리 삼각형 영어로 뭐야? 트라이앵글이지. 트라이에서 이거야, 이거. 오케이? 이게 붙으면 숫자 3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 포스페이트는 인산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데노신의 당 트리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달려있는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를 요런 거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그래서 요거는 하나당 7.3kcal 정도를 냅니다. 오케이? 1몰당. 자, 얘가요, 평소에도 ATP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ATP는 일종의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조 배터리 만땅 충전. 그럼 보조 배터리 만땅 충전 전 모양이 있을 거잖아. 그렇다고 보조 배터리가 다 분해되어 있지는 않죠. 그치? 그래서 그 전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ADP 형태로 있어요. ADP는 뭐냐면 얘가 더블의 줄임말이야. 더블, 더블 둘이잖아. 실제로 얘는 요거야. 숫자 2랑 관련이 있어. 얘는 똑같은데 이건 ATP야. ADP는 당에 인산이 2개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TP랑 ADP 왔다 갔다 할 때 7.3kcal를 여기 끊느냐 마느냐 요걸로 결정이 돼 있어서, 평소에는 뭐 ADP 형태로 주로 있다가 여기에 이제 뭐 에너지 해가지고서는 인산기랑 만나가지고 ATP가 되기도 하고, ATP에서 이제 쓰고 싶어 그러면 ADP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산기 하나만 있는 형태는 없나요?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 형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있는 상태는 AMP라고 해요. 그것도 막 질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AMP는 모노예요. 모노 드라마라고 하죠. 혼자 1인극 막 하는 거. 모노가 붙으면 숫자 1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얘는 인산기 하나 붙어 있는 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에너지 방출, 흡수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그래서 1몰당 7.3kcal의 에너지를 낸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TP라고 되어 있는데, 뭐 32 ATP. 우리는 선생님 때는 36으로 배우기도 했어. 옛날식. 사랑 3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그렇고, 이거 생투야. 이거 사랑 3이랑 계산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3.5랑 2.5에 가깝거든. 그렇게 계산을 하면 32 ATP 정도 나옵니다. 1몰당. 그래서 그거까지 지금 보시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1몰의 포도당이 32 ATP 정도 낸다.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내신을 위해서 듣는 친구들이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 36이야! 이러면 36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게 36으로 나와 있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건 옛날식으로 계산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된다 라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는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이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요걸로만 보시면, 유기물 분해에서 에너지 얻는 과정으로 산소 이용하는 게 산소, 없는 상태에서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게 무산소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아세트산 발효 말고는, 아세트산은 식초 만드는 거라 중간에 산소가 살짝 들어가. 그거 아닌 발효들은 거의 무산소 호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산소 호흡을 이제 발효라고서는 이렇게 호환해서 가끔 쓰기도 하는데, 발효 중에서 또 약간 특이한 애가
알코올 발효는 술 만들 때. 그래서 술 만들 때 이렇게 뚜껑 덮어 놓자. 산소가 들어가면 걔가 아세트산 발효로 넘어가서 식초가 됩니다. 술 담그실 때 막 밀봉하는 이유예요. 그다음에 젖산 발효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운동을 갑자기 선생님처럼 일도 안 하다가 숨쉬기만 열심히. 심지어 폐는 근육도 없어. 우리가 보통 하면 뭐 숨쉬기 운동, 근데 그건 운동 자체도 아니야. 그냥 기체 교환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야 돼. 8월에 합숙에 들어가야 돼. 망했어. 아니에요. 희망차게 해야죠.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게 되면 선생님 이제 PT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전현무 선배, 그러니까 전현무 씨 누군지 알아요?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연애하다가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갑자기 안 나오시잖아요. 프로에는. 네. 어쨌든 그분이랑 PT 선생님이 같은데 저도 되게 바쁜데 PT 선생님이 되게 짜증나면서 전현무 회원보다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셨어요. 이제 가야 되죠. 큰일 났어요. 근데 어쨌든 가면 이제 지옥의 스쿼트를 할 거야. 진짜 막 옆에서 진짜 지옥 악마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래요. 5번만 이러고 5번 하면 한 번 더 이러죠. 진짜 정말 저번에 때릴 뻔했어. 근데 손이 올라가면 당장 이제 으드드 꺾이겠죠. 이분 몸이 이만한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막 그 다음날 알아 누워요. PT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못 가겠어요. 유유. 그러면 회원님은 전현무 씨보다 안 나온다. 지금 전현무 회원보다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전현무 씨보다 바쁘냐? 막 이래서 왜 그러세요 진짜? 막 이랬는데 진짜 아파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이제 근육량이 적어서 이제 막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시큰시큰한 거를 느꼈을 거야. 근데 그게 젖산이 생성돼서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근육이나 이런 데서 쓰는 산소 양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야 하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 우리 문제 1,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세상에 제가 이쪽 손에 쥐고 있었네요. 분필을 잡고 있었어. 조금만 돌리자. 자, 1번에는 5번, 2번에도 5번. 준하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조금 스피드를 한번 붙여봅시다. 자, 소화계를 볼 거예요. 짜자잔. 소화계.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들이 이제 우리 소화기에서 탄단지가 있을 건데, 탄단지. 나머지 뭐 물 이런 애들은 소화가 되지는 않고요. 그쵸? 그냥 흡수가 될 뿐이죠. 탄수화물. 참고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소가 CHO가 되겠고, 단백질은 CHON이 공통이겠고, 일부가 S 갖고 있다고 했죠? 일부 S. 근데 보통 요게 전부고, 그 다음에 지방. 지방도 CHO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다 나눌 수는 있으나, 우선.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녹말이라고 해볼까요? 녹말 같은 경우에는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애에 의해서 뭐 덱스트린으로 좀 쪼개지게 되겠고요. 걔가 나중에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말타아제라고 하는 애가 장액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말테이즈, 이렇게 말테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말테이스,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 침 속에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액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자액이 이제 이따가 침이라고 해야겠다. 침. 입이라고. 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장액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뭐 배설에서는 뭐 얘를 위주로 거의 보게 되겠고. 자, 그래서 얘는 4kcal/g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더 위에서 먼저 한번 펩신이라는 애에 의해서 소화가 되죠. 여기 나와 있어요. 18쪽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펩신 위액, 뭐 트립신 이자액, 단백질은 보통 이제 뭐 폴리펩타이드 거쳐서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로 쪼개지는데,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펩신이라든지, 여기는 그냥 한 번에 다 적을게. 펩신, 뭐 트립신, 펩티데이즈라고 하죠. 펩티데이즈, 펩티다제, 펩티데이즈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이거는 위에서 작용을 하고요. 이건 이제 장액에 있고요. 장액에 있겠고, 이자액에 있겠고. 위에 장액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쪼개주는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4kcal/g이 되겠고요. 얘는 나중에 이 질소라는 애 때문에 배설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죠. 암모니아 배설 때문에 이렇게 쪼개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방도 쪼개지는데 지방은 잘 안 쪼개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방이 우선은 유화가 됩니다. 얘는 소화라고 하지 않아요. 유화. 유화는 어디서 되냐면 쓸개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쓸개즙. 그래서 쓸개즙이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유화예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역할만 하고요. 그래서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유화가 됐다가 라이페이즈. 소화는 라이페이즈. 이것도 이자액에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암보다 이자의 암이 생기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자에게는 지금 탄단지를 전부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나와. 탄단지 분해가 다 돼요. 분해 효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곳에 암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괴로운데, 이자에 암이 생기면 정말로 괴롭대요. 그냥 느껴지는 그거 자체가 매우 괴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산이라는 건 이렇게 꼴이 의미하는 거고,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렇게 꼴이 하나 달라야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글리세롤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성지방, 인지질,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근데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산 꼴이 3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기본 단위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쪼개져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 지방산 여러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우리가 소화가 안 돼서 내과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그래, 기름진 음식 드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막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이거 하나죠. 어떻게 보면 메인이. 그래가지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수용성으로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지용성으로 들어가죠. 오케이? 자, 수용성인 애들이랑 지용성인 애들이 흡수되는 곳이 달라. 이 흡수를 보통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소장에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막 모세혈관들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암주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 통해 가지고 되는 게 이제 수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뭐 암주간에서 지용성 물질들 흡수된다. 수용성 비타민도 있을 거야. 비타민도 이왕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 자, 비타민 수용성은 뭐가 있죠? B랑 C 이렇게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아데크, 자, 아데크. 오케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용성은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간문맥과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세혈관 거쳐서 간문맥 거친다. 그래서 심장으로 간다. 바운스 바운스. 오케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암주간, 자, 암주간은 림프관을 거치죠. 림프관은 우리 막 이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혈관이랑은 좀 다른 애예요.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어요. 얘 림프관도. 우리가 이렇게 열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 이런 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붓기도 하거든요. 이게 림프관 때문에 그래. 이렇게. 컨디션 안 좋으면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림프관으로 해서 순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으로 운반된다. 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되겠고요. 아, 참고로요, 여러분. 나중에 비타민 D는 저는 약사랑 뭐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특히 학생들은 실내에만 거의 있잖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짜 실내에만 있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죠?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비타민 D가 엄청 부족해요. 근데 그러면 막 그래도 전 구루병은 아닌데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뼈가 약해져요, 실제로. 구루병의 그 근본 원리가 뼈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고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 남학생들도 막 요즘에 남녀 그런 거 구분 없이 되게 피부는 엄청 신경을 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비타민 D 합성이 비타민 D가 이게 피부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대. 그래서 챙겨 드세요. BC는 아무리 먹어도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거 알죠? 그래서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것도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십시오. 끝! 그래서 이렇게 주요 영양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지방 같은 경우에 9kcal죠. 그래서 맛있기는 한데 살이 찌죠. 슬프다. 그렇죠. 맞아요. 어제 맞아. 급식을 아예 안 해요, 여름에? 급식 하지? 여기 우리 로스를 하지? 왜 안 먹고 왔어, 어제? 집에 가야 돼? 아, 왜? 아, 진짜? 안타깝다. 급식 어제 뭐 나왔어? 맛있는 거 나왔어? 어젠 안 왔어? 말해주고 싶지 않아? 희지가 그냥 궁금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급식 되게 맛있는데. 알겠어요. 이따가 저도 가서 물어볼 거거든요. 거기 표에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오늘은 먹을까 생각했지.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이렇게 되겠고, 이제 호흡기 볼까요? 호흡기는 별거 없고요. 이따가 아예 내순환, 외순환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될 건데, 호흡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요. 자, 그래서 흉강이라는 게 이게 조절을 해주는 건 거죠. 늑골이 있겠고, 횡격막이 있을 거야. 갈비뼈가 당연히 폐를 보호하고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기관지 이렇게 있겠고. 그래서 늑골, 횡격막, 이렇게 생각하면 격막이야. 격.
막.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흉강이라고 한다. 가슴 흉자에 공간할 때 간자. 그래서 그 흉강이라고 하죠. 자, 이게 약간 화학이랑 관련이 있는데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져요. PV는 nRT 혹시 들어봤니? 그죠. 화학도 하고 생명도 하고 지구화학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이 그냥 있는데 입자수가 동일하면 얘네 두 개가 서로 곱했을 때 일정해야 돼. 그랬을 때 흉강이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작아지고요. 그지? 부피가 커지면 작아지면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피가 커진다고 하는 건 압력이 작아지면서 바깥에 있는 압력이 더 커져요. 이 흉강보다. 그러면 안쪽으로 싹 들어오겠죠. 그래서 할 때, 들이마실 때 부피가 커지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들이마실 수 있는 거고, 얘는 후 할 때, 내쉴 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가 폐로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교환을 해볼 건데 얘를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폐포 덩어리로 있어. 폐포. 여기에는 모세혈관이 무지하게 엉켜 있습니다. 폐포가 무수히 많이 있고요. 모세혈관이 있어요. 자, 모세혈관에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공기 교환,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분압이 뭐냐면요. 공기의 부분 압력을 줄인 말이에요. 즉, 그냥 공기 압력 차이, 즉 공기의 농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2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고 O2도 마찬가지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산, 삼투 이런 애들은 에너지를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산. 그 기체 교환 자체에서는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동맥혈이라고 해요. 동맥혈. 그다음에 이제 정맥혈 이렇게. 만약에 동맥혈이다. 요거는 이따가 아예 순환계랑 다 같이 할 때, 뭐 이거 순환할 때, 폐순환, 체순환 할 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하게 될 거니까.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8조. 자, 보시면, 여기 나오는구나. 간단하게만 봅시다. 외호흡.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O2가 더 나가서 여기서 깨끗하게 걸러주고, 그러니까 정맥혈을 받아요. 처음에 폐동맥을 통해서 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더러운 피 받으면 우리가 하면서 산소 분압이 더 높으니까 산소를 더 동맥혈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온몸을 돌면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고 거기서는 찌꺼기 CO2를 받아오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포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유가 단면적을 최대한 늘려주려고 그래. 그래야 모세혈관이 최대한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기체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 간단하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거 할 거야. 전체 하는 거 할 거야. 자, 순환계에서 우선 혈액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혈액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직이었어? 이거 되게 잘 나오죠. 결합 조직이죠. 상결근신. 그거 외우셔야 돼요. 1단원이잖아요. 알았어요. 상피, 결합, 근육, 신경. 동물들은 조직이 이렇게 돼 있죠. 동물들. 그래서 뭐가 뭐에 들어가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요거는 1단원 내용이라 나중에 이제 외우시면 돼. 상피는 표피, 이렇게 피부 부분. 그다음에 근육은 우리 말 그대로 근육. 신경은 이렇게 느끼는 거, 신경. 근데 이 결합에 뭐가 들어가는지 애들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거 혈액 들어갑니다. 혈액, 혈관 이런 거 들어가고요. 지방도 다 여기 들어가요. 이거를 되게 잘 내고 잘 틀려. 그래서 이런 게 두 개만 조금 찝어줄게. 친구들이 잘 헷갈려 하는 것만. 오늘 1단원 내용이라. 1단원 내용이라. 자, 혈액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요.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뭐야? 물이지요.
이게 혈장. 혈장에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뭐 단백질들 여러 개들 막 녹아져 있고요. 산소 당연히 이런 거 녹아져 있고. 여기가 이제 혈구입니다. 이렇게. 혈구에서는 그나마 적혈구가 많아요. 백혈구도 당연히 있고요. 혈소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혈소판. 아래 위에다 다시 적어줄게. 자, 그래서 이제 뭐 혈장, 그다음에 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등등등 이렇게 있을 건데, 혈장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물 성분인데 거기 여러 가지 단백질, 영양분들 녹아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혈구는 이제 적혈구랑 백혈구로 나뉠 건데 적혈구가 더 많아요. 자, 적혈구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요런 애야. 그리고 참고로 얘는 핵이 없어. 핵이 없는 무핵세포입니다. 처음부터 무핵은 아니고요. 분화되는 과정에서, 뭐냐면 성숙하는 과정에서 핵이 사라지는 애예요. 얘는 주로 산소 운반을 하는 애죠.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기체 운반이라고 하죠. 하는 둥그런 애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겸형적혈구 빈혈증도 살짝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 해줄까? 살짝 해줄게. 어차피 이것도 다 우리 범위야. 사실 이거는 옛날 말이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말을 우리는 쓸 겁니다. 이거 실제로 남모양이거든. 얘는 뭐냐면 우리가 DNA에서 이제 RNA 됐다가 RNA에서 이제 막 뭐가 이렇게 막 단백질 만들어질 건데, 거기서 보시면 그 염기서열 한 개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 소수성 아미노산, 원래는 치수성 아미노산으로 얘가 구성되어 있는데 소수성 아미노산, 그러니까 발린이라고 하는 애로 하나가 딱 아미노산이 바뀌면 주변에 다 물이잖아. 우리 몸은 대부분 물이잖아. 둥글었을 때는 친수성이니까 옆에 물이 와도 그냥 동그란 모양을 유지했다면 얘가 소수성이 바뀌면서 물 피하려고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게 물을 피하려고 쪼그라든 거예요.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면서. 그래서 얘는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근데 얘가 아프리카에는 보인자들이 꽤 많이 살죠. 그 이유가 말라리아 병원충이라는 애 때문이었어. 진화랑 연결돼서 얘도 이야기가 나오죠. 주변 친구들 중에 혹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려있거나 보인자 애는 있어? 우리나라에 있을 리가 없어. 걔네들이 생존에 유리하지 않거든. 겁나 빈혈이에요. 산소 운반을 잘 못한다니까? 그럼 빈혈 오는 거지. 악성 빈혈 와요. 그리고 막 이거 스물에이 그러니까 이거만 있는 애들은 막 오래 살지는 못해요. 산소 운반을 잘 못해서. 근데 아프리카는 이런 보인자들이 꽤 많이 살아. 꽤 많이 살아남고. 그 이유가 아프리카는 환경상 말라리아 병원충, 말라리아 모기들이 많아서 그래. 이게 말라리아라는 애가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거든? 근데 이 말라리아가 여기다 알을 까,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여기서 이 말라리아가 사는데 여기서 말라리아가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애만 갖고 있는데 말라리아 걸려서 많이 죽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는 물론 그래도 정상이 많지만 보인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약간 일종의 소진화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배우실 거야. 생명원 안에 들어가 있죠.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거다. 얘는 이렇게 된다. 적혈구는 무형인데 뭐 이렇게 된다. 둥둥둥둥 떠다닌다. 그렇게 생겼어요. 자, 백혈구는 이렇게. 백혈구도 사실 호상고, 호중고, 임세 막 종류가 되게 많아. 얘는 기본적으로 뭐 면역이랑 관련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백혈병이라는 걸 누가 질문을 했었어. 이것도 되게 재밌죠. 백혈병은요, 이름이 피가 하얗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백혈병이야. 근데